자, 우리 현대시 봅시다. 현대시 보세요. 자, 간단하게 공부하세요. 자, 이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세요. 자, 봅시다. 자,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었다. 차디찬 감이다. 자, 우리가 평소에는 말이죠. 이 화자의 행위에서는 언제나 의미 혹은 정서가 나와야 하지, 그지? 화자는 지금 거미새끼 하나를 딱 방바닥에서 보고 문 밖으로 그냥 툭 아무 생각 없이 툭 쓸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행동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무의미함이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좀 무의미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그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그곳에 큰 거미가 왔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얘들아, 이거 어떠니? 상황은 유사해요. 앞서 일어났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또 거미가 기어가는 거야. 음. 자, 그런데 지금 하자가, 이번에 나는 가슴이 좀 짜릿했다라고 해서 이 유사한 상황인데요.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정서를 보여줍니다. 이전과 좀 다른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음. 그래서 왜일까? 또 거미가 온 거 맞는데, 그지? 왜 이번엔 가슴이 좀 뜨끔했을까? 봤더니 내가 다시 한번 그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면서 찬 바뀌지만 그래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서러워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정서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 자, 즉, 내가 예전에 거미 새끼 하나 툭 쓸어버린 것과 지금 보고 있는 이 큰 거미가 무엇으로 느껴진 거니? 새끼 있는 대로 가라. 즉, 가족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가족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뭔데? 그러니까 즉, 거미 새끼하고 지금 이 큰 거미가, 자, 이것이 뭐다?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내가 문 밖으로 뭐 쓸어버린 그 행위의 정서는 그저 아무런 느낌도 없었죠. 무의미한 행동이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문 밖으로 버리는, 즉 유사한, 즉 위와 유사한 이 행동은 결국 역시나 이전과 다른 정서를 갖게 된 거죠. 자, 즉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화자의 정서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즉 거미를 받고, 똑같이 화자는 밖으로 이렇게 버렸어요. 쓸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년과 2년의 정서는 다르죠. 음. 자, 그래서 이 문 밖으로 버린 이 행동에 어떤 정서를 부여하자면, 아이,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이 행동에 정서를 부여하자면 밖으로 나가서 그 거미 새끼를 만나기를 바라는 거지. 즉 만남을 소망하는 이제 그런 정서였어. 음. 자, 즉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 아픈 가슴인데 아픈 가슴이 좀 아물기도 전에 또 새끼거미가 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뭐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새끼거미가 출연했습니다. 또 어떠니 또 위와 유사한 상황이죠. 자, 이제 그래서 화자는 이제 어때요? 이렇게 작은 거미도 있었구나. 이 거미 가족에게는 이렇게 작은 새끼 거미도 있었구나. 라고 해서 지금 화자의 정서는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손을 좀 내어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나를 무섭게 여기고 달아나 버려서 나를 더 서럽게 만들기도 했네요. 자,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곱게 보드라운 종이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문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행동의 반복이죠. 이 시는 같은 행동을 결국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가 똑같니? 아니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정서는 점차적으로 변화 혹은 달라지는, 즉 심화되는 그러한 형태였던 거죠. 음.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 가족들을 좀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이 시가 끝나는 거야. 음. 즉 화자의 행동에 나타나는 정서나 의미는 뭐 이렇게 되겠죠.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 슬퍼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뭐냐면 같은 행동, 즉 너무나 유사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시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무의미한 나의 어떤 행동이 그 정서가 점차적으로 지금 같은 행동이었지만 화자의 정서, 즉 슬픔이라는 정서, 안타까움이라는 이 정서가 자, 고조되는 형태였다는 거. 음. 자, 이유가 뭐였죠? 결국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거미들을 보고 화자는 어떻게 헤어진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음. 사실 그래서 좀 외적인 이야기 잠깐 해보면 왜 이 거미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쉽게 지나칠 수도 있죠. 방에 거미가 있네? 근데 이러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왜 백석은 이 방 안의 거미들을 헤어진 가족으로 보았을까? 자, 결국 그 시대의 모습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도 결국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가족이 결국 이렇게 너무나 뿔뿔이 흩어져서 아주 어린 그런 꼬마들도 아이들도 막 부모와 헤어져서 살고 뭐 자라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미들을 헤어진 가족으로 여긴 그 이유가 그 우리 민족, 그 시대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좀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거미들에 대한 화자의 정서, 정서가 결국은 연민이나 안타까움일 테고, 이것이 곧 확장되어 우리 민족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결국 이 화자의 정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화자가 지금 자꾸 문 밖으로 버렸거든요. 그죠? 자, 문 밖으로 이렇게 보냈죠. 이 문밖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문밖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밖은 어떠니, 얘들아? 정말 살벌한 곳이야. 차가운 곳이거든요. 아주 춥고 살기 힘든 그런 차가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화자가 자꾸 내보낸 이유는 뭐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 차가운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야 그 거미 가족들은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막이라는 공간 자체는 너무나 춥고 차가운, 그 삶이 좀 너무나 고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결국 그렇지만 결국 그 공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생기죠. 음. 자, 두 번째 시 바로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보세요. 고향의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이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조카 아이들이라고 했지, 그지? 체크해 볼게. 이 서울 조카 아이들은 이제 이 시의 시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시적 대상은 이렇게 좀 철모르는 아이들이야, 얘들아. 좀 철없이 보는 그 아이들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화자한테 좀 훈계를 듣는, 좀 혼나는, 가르침을 얻는, 자, 그런 대상이기도 해요. 자, 일단, 혼나는 이유 뭐 때문이다? 지금, 장대를 휘둘러서 까치밥을 따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화자는 지금 그 까치밥 따지 마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까치밥을 그럼 왜 따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까치밥, 이 시 제목이기도 한데, 까치밥의 의미가 뭘까? 이거거든. 자, 이 까치밥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 공생입니다. 배려죠. 음. 우리가 이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결국 다 따지 않고, 우리가 먹기 위해 다 따진 않고, 이제 한두 개 정도를 남겨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들도 이제, 굶주릴 때, 뭐,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이제
뭐 대상을 우리가 위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다. 혹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의미를 좀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까치밥을 따면 결국 이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얼마나 허전하겠니? 막 이러면서. 자, 즉, 이것은, 까치밥은 체크해 볼게. 날짐승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아주 따뜻한 등불이래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린 은유법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따뜻한 등불의 원관념이 뭐겠어? 당연히 까치밥이지. 자, 이제 그러니까 따지 마라라고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 있지, 그지? 이 사랑방 말코지에 집신을 걸어놓고 돌아가신다, 이런 거. 돌아가시기 전에 집신을 이렇게 새 거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돌아가셨대. 그러니 그 집신이 때로는 이제 어떤 손님의 길보시가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그 집신을 짊어지고 어딘가를 막 갈 수도 있었대요. 음. 그래서 이 지점에는 결국 할아버지의 무엇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어떤 배려로 인해. 자,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자손들인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우리는 늘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왔대요. 음. 자, 그러면서 아이들아 또 부르죠. 서러워하지 말고 결국 이렇게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을 따스럽게 이 까치밥이 비춰주고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 까치밥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앞길을 비춰줄 것이다. 음, 비춰주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아이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자꾸 부르고 있으니까 이 시의 청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 즉 가르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아직 철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결국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이제 그런 시가 되는 거죠. 음. 자, 지금 문제 보면 22번에 그 가와 나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보세요. 지금 이 두 시가 그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니? 둘 다 아니죠. 그죠? 화자가 지금 거미하고 막 이별을 해가지고 막 슬퍼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고. 자, 과거 회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 이제 과거 회상. 어디로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자,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 자, 이것도 역시나 둘 다 연결해 볼 수는 없고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이런 것도 화자 태도 변화, 즉 화자의 태도 변화, 즉 깨달음을 얻어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즉 이런 것도 뭐 가하고 일부 연결해 볼 수 있을 법하지만 정확히 보자면 뭐 틀렸습니다. 자, 답은 삶의 경험. 결국 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답이죠. 즉, 가에서 연결해보면 뭐겠니? 결국 가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는 뭐니?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가족은 함께 있는 것. 가족은 헤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 하는 것. 이 거미 가족들, 이 서로 만나는 것. 그럼 나에서는 또 화자가 지향하는 바보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잖아, 그지?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삶, 배려하고 공생의 삶, 뭐 이런 거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야. 자, 기억은 보드라운 종이에 싸서 이거였고, 자, 니은은 뭐 까치밥이죠. 자, 그럼 이 기억, 니 수고에 대한 보상, 말도 안 되지, 그지? 음. 자, 기억 니은은 다른 대상에 대한 배려의 마음. 당연하죠, 그죠? 정서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종이에 싸서, 보드라운 종이에 싸서 밖으로 내다 놓는 거. 자, 마지막인가요? 자, 단독 문제구나.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일단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당연히 거미일 것이고. 자, 대상에 대한 화제의 정서, 연민. 맞죠? 자, 촉각적 신상. 선생님 찾으러 안 갈 텐데요.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천재형 어미. 자, 요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문법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눈여겨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왔을 때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현재형 어미 쓰이고 있는지 보세요. 어떠니, 현재형 어미? 쓸어버린다. 맞지? 차디찬 밤이다. 또,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보입니까? 아물거린다. 자, 현재형 어미 사용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현재형 어미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얻는 기본적인 효과. 생생함. 자, 화자의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어떠니?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니? 네, 맞아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에 따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니? 아니죠. 자, 화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대상의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화자로 인해 대상이 만날 가능성이 생기고 있죠. 그죠? 하나 더 있구나. 자, 25번. 자, 가나를 한번 이해해보자. 였습니다. 자, 볼게. 자, 가의 1년에서 문밖이라는 공간을 그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자, 이게 뭐겠어? 그냥 일상의 공간. 화자가 정말 그 작가가 느낀 그 일상의 공간. 일상의 공간과는 다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설정했구나. 자, 이게 뭔데? 의미를 부여했다는 얘기잖아. 단순한 문밖이 아니라 이 문밖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가족 공동체가 좀 해체된 공간으로 설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가해 3년의 문밖은 1년의 문밖과 일단 동일한 공간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시인이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1년의 문밖과는 다른 의미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잖아요. 자,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얼마나 뭐 안타깝겠니 뭐 이랬나요? 얼마나 허전하겠니 이랬죠. 그래서 이 빈 겨울 하늘은 결국 까치밥이 사라진 화자가 서러움을 느낄 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자가 지키려는 가치관이 사라졌을 때라고 해야겠죠. 자, 이 까치밥은 결국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것이 일상에서 지각하는 길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게 시인의 고된 삶을 반영했는 건 아니죠. 이 까치밥은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게 돼라고 해서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표현이었단 말이지. 음. 자, 화자의 어떤 고된 삶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틀린 거. 아, 그렇게 답은 4번이 되네. 자, 고전시로 가고요. 그 고전시의 내용 간단하게 보고 문제는 한 문제 정도만 풀 거예요. 음, 고전시로 오세요. 자, 보자. 일단 가을밤 아주 길고 적막한 방이라고 해서 일단 먼저 계절적 배경 얘기했고 이렇게 적막한 방 안에 어둑한 그림자 말없는 것이고요. 이런 표현 많이 봤죠.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뭐야? 나의 그림자잖아. 그치? 음. 그렇게 우리가 이 두 줄만 읽어도요, 즉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지. 지금 혼자, 홀로 된 처지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보면 뭐다? 지금 화자는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다. 음.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나오네요. 이렇게 외로운이라고 하는 자, 화자의 정서 얘기. 자, 이제 그렇게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자, 빗소리에 깨어나니. 밖에 있는 빗소리에 결국 내가 잠에서 깨어나니
구곡 간장을 끊는 듯, 째는 듯, 계속 내 마음을 끓인다. 이랬거든. 그래서 이 구곡 간장이라고 하는 게, 이 구곡 간장이 끓인다, 뭐, 끊어진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긴 해, 사실. 자, 이게, 결국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한이나 시름이 아주 가득 쌓인, 즉, 쌓여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마음속에 한이나 시름이 아주 가득 쌓여있는 상태를 좀 구곡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그러니 이 비가 내리고 있는, 이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이 배경은 없다. 이 빗소리라고 하는 이 배경은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형태의 배경이었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밖에 달이 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밖에 달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달이 임의 얼굴에 비춘 달이 한 빛으로 밝았으니 이 밖에 떠 있는 이 밝은 달에 임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라고 했다고.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 지금 화자는 뭐다? 그리움의 대상, 즉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렇게 마치 임이 보이는 듯한 이 달을 보면서 지금 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주게 되니까. 임도 나를 본듯 반길까? 뭐 이런 식으로. 즉, 임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었죠. 음. 자, 이제 그러면서 저 달을 높이 불러 물어보고 싶은데, 자, 구말리 처음 언 하늘에 어느 달이 대답할까? 우리가 이 작품에서 얘들아 서리법 공부를 해보자. 자, 어느 달이 대답하리? 자, 서리로 풀어보자. 결국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저 먼 하늘에 이 달은 어느 달이, 어떤 달이 대답하겠어? 라고 한 거니까 대답해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였고. 자, 이제 그렇게 결국 대답도 못 듣고 눈물만 나네. 즉, 화제의 정서 다시 한번 얘기했다. 음. 자, 어느 누구의 말은 이 춘풍 추월은 흥이 많다고 했는데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에 어느 누구는 이 보통 추월이라고 해서 이 가을은 음, 흥이 많다라고 했다고. 그러니 여기에서 이 누구라는 이 대상은 화자와 정서적으로 좀 대조적인 그런 뭐 상황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는 이 보통 이 가을을 흥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그렇게 지금 화자는 계속 근심과 한이 쌓여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들 이내 한이 그칠까? 공부해보자. 자, 이 서리법. 그러니 어떠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한은 그칠 것 같지 않다가 되잖아. 내 이 한스러운 마음은 그칠 것 같지 않구나. 자, 나는 대체 어떤 천년의 근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 저 임을 이토록 그리워하는가. 자, 임에 대한 너무나 절절한 그런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이 되지만. 자, 화자가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해서 잠시라도 좀 잊고 싶긴 합니다. 잠깐 동안 아주 잊어 좀 던져두자. 즉, 잠깐이라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잊고자 한다. 음. 자, 그런데 온수의 정해진 만남과 이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자, 결국 만남과 이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운수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화자의 좀 운명론적인 그런 태도, 가치관이 지금 표현이 됐어요.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러니 언약을 믿고 기다려보자. 지금 이미 약속을 하긴 했나 봅니다. 그죠?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이었나 보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화자의 기다림에 대한 의지가 좀 표현이 되었네. 음, 그래,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음. 자, 그러면서, 그래, 행복과 불행은 하늘의 이치에 자연히 그러한 것이니,
자, 초생에 이지러진 달도 보름에 둥글게 되고, 청춘에 나눈 거울은 이제 아니 모은 소냐. 자, 이것도 서리로 한번 보자. 아니 모은 소냐. 즉, 청춘이니까 결국 좀 젊을 때 이 거울을 나누어 가졌나 보죠. 그런데 이제 아니 모은 소냐. 서리. 이제 모을 것 같기도 하다. 즉, 모아질 것도 같다. 결국 청춘에 나눈 거울이 이제 아니면 온수냐, 이제는 좀 모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결국 거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인과의 이야기니까 만날 수도 있다. 달도, 즉 이지러진 초생달도 보름이 되면 둥글게 되듯이 이 청춘에 나누어 가진 이 거울도 이제는 모을 때가 되었다. 즉 만날 수도 있다. 그 다음 노사리 한번 풀어볼게. 신혼이 즐거웠는데 오랜 예정이 지금이라고 어떠하랴. 그 즐거웠던 예정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늘 즐거웠으니 지금의 마음도 결국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자, 즉 나는 흰머리 속에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자의 현재 처지는 흰머리죠. 현재 처지, 그렇지? 현재의 모습은 흰머리입니다. 외적인 모습, 현재 외적인 모습, 노년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어릴 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가 친 고울에 작게 짓고 편안치 못한 생애를 내가 무슨 이 유여하자고 바라할 소냐. 자, 이것도 서리로. 내가 애초에 좀 편안하지 못한 내 삶이었는데, 이제 와서,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 그죠? 여기서 편안은 얘들아, 좀 여유예요. 삶의 여유. 음. 내가 애초에 좀 축막을 작게 짓고 좀 가난하게 살아온 내 삶인데, 내가 이제 다 늙어 여유롭기를 바라진 않는다. 음. 그죠? 뭐, 있으면 밥, 없으면 죽을 먹고, 그죠? 좋은 일은 아니어도 좀 굳은 일 없는 정도로 바라고 나는 남은 삶을 살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내용에서는 결국 우리가 늘 흔하게 얘기하는 이 안분지족의 자세죠. 즉, 이 안분지족의 자세로 음, 이 남은 생을 좀 보내고자 한다. 뭐, 혹은 기다리고자 한다. 였습니다. 자, 서리법을 공부하기가 참 좋은 시였네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 고전시 하나 봤고요. 그 단독 문제 44번 정도만 볼게요. 자, 틀린 거 찾아라인데, 자, 읽어보세요. 자, 1번, 가을밤, 적막한 방, 이런 것이 결국 인과 이별하고 좀 외로워하는 화제의 정서와 연결이 된다. 어떠니? 괜찮지, 그지? 자, 달은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맞니? 맞아. 그렇게 화제의 좀 간절한, 애절한 정서를 표현하게 이제 이어졌죠, 그죠? 자, 화자는 언약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니 이것은 화자의 의지이자 임에 대한 화자의 좀 의리, 즉 신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음. 자, 답이 4번인 이유는 당연히 문맥입니다. 보면 초생의 달과 보름의 달의 대비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초생의 달도 결국 보름의 달이 되듯이 둥근 달이 되듯이 그러니 이 대비는 임과의 재회가 어렵겠지로 연결된 게 아니죠. 오히려 임과의 어떤 재회의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죠. 그렇죠? 음. 마지막까지 초막과 죽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어떤 태도? 뭐 바로 다음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안분지족의 태도를 좀 드러내주는 소재였죠. 그죠? 자, 자연스럽게 공부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